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신을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 오늘 우리가 배울 사자성어는 바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리부동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반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표리부동이 실제로는 깊은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표리부동. 겉표면표. 속 안쪽 리. 안일부. 가틀동.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마음속, 생각이나 의도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 한나라 시대의 역사서인 한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한관리가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을 비판하며 사용된 표현이었죠.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을 지칭할 때 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심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상황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김민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의 아버지 김정호는 동네에서 유명한 까칠한 사람이었다. 늘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고 이웃들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심지어 민수에게도 늘 엄격하고 차갑게 대했다. 민수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전교 15등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민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자녀가 전교 15등을 하면 좋아할 텐데 자신의 아버지는 왜 이렇게 차가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야구장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와의 그런 따뜻한 추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종종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김정호 씨는 정말 무뚝뚝하다는 이야기,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인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딸도 불쌍하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죠. 아버지가 저렇게 차가우니까 민수의 표정도 늘 어둡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아버지가 늦은 시간에 전화를 받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민수의 학원비를 보내드리겠다고 말하며 이번 달은 힘들어서 다음 달에 2배로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엿본 아버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굽은 어깨에 깊은 한숨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까지. 민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아버지의 오래된 수첩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민수의 성장 과정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걸음마를 뗀 날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날, 유치원 입학식에서 울지 않고 씩씩하게 들어간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을 했을 때 뒤에서 몰래 응원했다는 기록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록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민수가 전교 15등을 했을 때 정말 자랑스럽다고 적혀 있으면서도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아이에게 엄하게 해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민수가 슬픈 표정이었다며 자신이 너무 차갑게 대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도 이 아이가 자신처럼 힘든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 차가워졌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5년 전부터 2개의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택시를 운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민수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이런 사실을 숨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든 모습을 민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민수는 아버지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아버지는 곧바로 택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손님들을 태우며 일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민수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차갑게 대해서 미안하다고. 민수만큼은 아빠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엄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민수는 방문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의 차가움이 실은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도 민수를 정말 사랑한다고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정호 씨는 이웃들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진정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1년 후 민수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를 확인한 순간 아버지는 처음으로 민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다며 딸을 격려하는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은 분명 겉과 속이 다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그 다름 속에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해와 억측보다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표리부동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가면 뒤에 숨은 진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의미 있는 사자성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